네, 지난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라고 이젠 해야 되겠네요. 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당일부터 심리에 들어가서 도대체 조희대의 의도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예,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지금은 너무- 저희 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의 아주 완승을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네, 네. 예, 모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가 1,400만이고요. 1,400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도 1,000만이 훨씬 진짜 넘고요. 예, 유권자가 1,000만이 넘고. 예, 지난번에는 40만 표 정도로 이겼는데 네. 이번에는 한 150만 표 150만 표. 예, 이상 이기는 예. 것을 목표로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무슨 보험회사처럼 네. 선거도 이렇게 딱 목표 수치가 있군요. 네, 저희 경기당원 권리당원들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엊그제 경선에서도 63.65% 예. 투표율을 보여주셨고 오, 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91%가 넘는 야. 지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 힘을 본선까지 네.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찌됐든 압도적 대선 승리를 해야 네. 내란 종식의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라는 네, 네.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저 해방 후에 그 친일 잔재 세력이라든가 이 기득권 세력들을 네. 이번에 확실하게 그 음. 바꿀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체인지를 예. 꼭 한번 이루고 싶습니다. 의원님 진짜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에 주류 교체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주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친일 네. 세력이 지금까지도 네, 주류를 자처하. 그것도 있고 또 저는 그냥 4대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그 일반 국민들께서 네. 주류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평범한 시민들이 주류가 되는 네, 주류 교체 그렇습니다. 시대. 주류 교체 시대. 예, 그래서 어떤 정치 검찰이라든가 또 어떤 기재부의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네. 혹은 공직을 오래 해서 예. 노회한 사람들이 예. 국정을 좌지우지하거나 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 예.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경기도당 위원장 잘 뽑았네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35일 남은 예, 예. 대선인데 사실상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참 염치 없는데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내란의 어떤 그 종범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 네, 네.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 것도 참 기가 막힌 건데 더 심각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의도인지 느닷없이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네.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보내서 선거 전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사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쪽에서 계속 판을 흔들려고 하는데 네. 그 파장은 미미하고 엊그제 국민의힘 경선 보니까 완전히 뭐 자폭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더욱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님의 어떤 중도 확장 전략, 네. 그다음에 통합, 포용, 예. 그다음에 경청 이것이 이제 먹히고 있다라고 저는 드는데 마지막 남은 그 뭐랄까요 불안감이 그 대법 전압에서 네. 과연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렇죠. 결론을 예. 언제 어떻게 낼 것이냐 예. 그에 대한 이제 그 예. 마지막 걱정이랄까요? 예. 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서울 고등 형사에서 3월 26일 날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검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 3월 그래갖고- 26일 바로. 예. 3월 10일 선고 나고 지나자마자 예. 연구관들한테 예. 이 사건의 쟁점은 뭐고 예. 연구 검토 보고서를 써봐라. 라고 했다는 것이고 예. 3월 27일 날 검찰이 상고를 하고 3월 28일 날 기록이 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28일 날 바로. 28일 날 이틀 예. 만에. 근데 그 수만 페이지 기록을 다 또 조제를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한 20일은 걸리는 거거든요. 예. 상고 기간 일주일, 예. 기록 제조에 되게 2주 걸리고 그럼 그것만 해도 20일이 걸리는데 이틀 만에 간 것이 예. 일단은 수상하고 예. 또 이렇게 서두르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그 담당 판사한테 메모한 거를 좀 달라. 예. 그럼 기록을 메모한 거를 먼저 받고 아하. 그거를 이제 검토를 시작하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검토를 빨리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또 거의 바로 또 상고 이유서를 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대표님 측이 송달이 한 2번 정도 한 번 안 됐는데 예. 바로 양 군데로 예. 양쪽으로 예, 송달을 보내더라고요. 대법에서. 대법에서 예, 굉장히 예. 서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보면은 이제 네, 주심 대법관이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해서 주심이 주도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 사건을 네. 직접 지시를 하고 연구관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실무를 시키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다고 봐야 되죠. 그 등판한 대법원장이 거죠. 네. 등판했다. 네, 예. 네, 네. 본인 스스로.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희대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 왜 이러는 거냐? 일단은 5월 11일이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데 네. 그 안에 뭔가 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이 예. 가장 유력해 보이고 예.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예, 이런 뭐 공선법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예. 한다라는 설이 있고 예.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다라는 그 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 것은 5월 11일 후보 등록 전에 상고 기각을 시켜서 네. 날개를 달아주는 네. 뭐 그런 역할 아니면 지금 헌법 84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재직 중 예.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 형사상 소추에 대한 해석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헌법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이것마저 뺏기면 우리 대법원 위상이 아. 완전히 그 헌법재판소 아래로 전락한다. 아하. 그래서 84조에 대한 해석을 우리 대법원이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재판 중단을 선언하든가 아하. 아니면 소추를 못하니 네. 뭐 공소기각까지 뭐 해준다, 네. 뭐 할 것이다라는 예. 그런 추측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민주당에게는 긍정적인 추론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예. 부정적인 부정적인 추론은 거. 예. 일단은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한다. 예. 파기를 해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자판, 대법원에서 스스로 형을 정하는 네. 자판이고 두 번째는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되 서울 고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환송. 네. 예. 환송인데 파기 자판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선후배 수십 명은 아니더라도 한 10여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판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아, 예. 네, 이심이 무죄하면서 형량을 정하지 않았는데 예. 어떻게 대법원이 예. 형량을 정하는 자판을 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못할 것이다. 예. 거의 뭐 열에 한 8-9분 그렇게 예. 답을 하고 있어서 예. 파기 자판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파기의 환송을 보냄으로써 예. 역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흔들기를 음. 마지막으로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예. 그런 또 추론도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5월 11일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지금 전원합의체가 벌써 2번 심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건데요. 원래 예.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준비하는 연구관도 예. 모든 대법관들이 다 보니까 예. 자기의 평생 그렇죠.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연구 검토 보고서를 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예. 뭐 지금 졸속으로 하려고 그러나. 속도는 굉장히 내고 있고 예. 첫 번째는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자 예.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그 회피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 것 같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쟁점 정리, 쟁점은 이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건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제 고 김문수 씨와 함께 골프를 쳤느냐 아냐 모르냐 그 예.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 예. 두 번째가 백현동에 대해서 국토부의 압박을 느꼈느냐 압박이 네. 있었느냐 예. 그것이 두 번째 쟁점인데 판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예. 두 번째는 그거는 거의 안 될 것 같고 불가하고 고 김문기 씨에 대한 그 골프를 쳤는지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서 예. 그거 하나가 마지막 남은 쟁점 아니겠느냐. 예. 예, 그렇게 지금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항소심 재판부가 워낙 사실관계를 네,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 쉽게 네. 예,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걸 가지고 근데 사실은 해석을 다시 해서 예, 공소장은 공소 사실이라 그래서 사실을 정리해서 넣어야 되는데 네. 팩트와 워딩을 넣어야 되는데 검찰이 막 자기들의 추측이라든가 평가를 막 네. 비슷하게 섞어 갖고 이렇게 예. 한 거 아닙니까? 예. 1심은 그거 그냥 간과하고 그냥 유죄를 때려버린 거고요. 예. 항소심에서 처음 재판할 때 팩트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 그 성명 그렇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네. 보는구나, 예, 예.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예. 왔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그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100페이지가 넘는데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워딩을 정확히 따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예, 예. 그걸 또 정리하게끔 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 무죄라는 결론이 네.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확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예.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아까 말한 그 항소심에서 고 김문기 씨가 골프를 쳤느냐에 대해서 네. 뭐 사진 조작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그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한 부분인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석 평가할 것이냐 예. 그거 하나 예. 문제만 남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이대